며느리를 위한 나물 아들의 배신.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62세 김순희 씨는 이른 아침부터 뒷산에 올랐다.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며느리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우리 며느리가 입덧이 심하다더니 냉이나물이면 입맛 돌아올 텐데. 결혼 3년 차 첫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 지영이를 위해 정성껏 봄나물을 캤다. 남편을 10년 전 여의고 홀로 식당 설거지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순희 씨. 고생만 시킨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지영은 냉이, 달래, 두릅을 한가득 담아온 시어머니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던 그녀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무쳐준 나물을 먹으며 처음으로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밥 먹는 거 봐라. 얼마나 기특한지. 순희 씨는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무릎 통증도 잊었다. 어머니, 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친정 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그럼 내일도 다른 나물 캐다 줄게. 엄마가 봄나물은 잘 알거든. 저녁에 퇴근한 아들 민수도 어머니가 해준 나물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그 순간 순희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순희 씨는 다시 산에 올랐다. 이번엔 더 깊숙이 더 좋은 나물을 캐기 위해. 그러다 미끄러져 손을 다쳤다. 피가 났지만 소독약만 바르고 참았다. 이 정도야 뭐. 점심때 아들네 집에 나물을 들고 갔을 때 낯선 고급 승용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들린 것은 며느리의 밝은 웃음소리였다. 와, 언니. 이 가방 정말 예쁘다. 얼마야? 200만 원 정도? 너도 하나 살래? 며느리의 친구들이 명품 가방들을 놓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순희 씨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응, 며느리 입덧한다고 해서 산나물 좀 캐왔어. 친구 중 한 명이 비닐봉지에 담긴 나물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요즘도 산에서 나물 캐 드시는 분이 있네. 마트에 다 있는데. 순희 씨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물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요즘 입덧도 많이 괜찮아져서. 그날 저녁 순희 씨는 혼자 집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다친 손이 쓰라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며칠 후 순희 씨가 또 나물을 캐서 아들 네 집에 갔을 때였다. 엄마, 또 나물이야?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응, 아들아. 머루순인데 이거 몸에 엄청 좋아. 며느리가. 엄마, 지영이가 부담스러워해. 자꾸 이렇게 오시면. 순희 씨는 귀를 의심했다. 뭐?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요즘 며느리 친구들이 자주 오는데 엄마가 나물 들고 오시는 거 보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 누가 산에 나물 캐러 다녀? 그냥 마트에서 사면 되지.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무릎 안 좋으실 텐데 쉬세요. 순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아. 엄마는 그냥 며느리가 좋아해서. 지영이도 부담스러워하고 나도 솔직히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좀. 엄마,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체면? 내가 며느리 생각해서 한 개 체면 깎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아휴, 엄마는 이해를 못하시네. 이제 그만 오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할게요. 순희 씨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봤다. 새벽부터 3시간이나 산을 헤매며 캔 나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순희 씨는 아들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마음은 아팠지만 며느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동료가 말했다. 순희 씨, 요즘 고사리가 딱 제철인데 우리 집에서 고사리 꺾어서 장사해. 엄청 잘 팔려. 얼마에? 한 봉지에 2만 원씩 받아. 순희 씨의 눈이 반짝였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고사리 나물이 얼마나 좋은가. 다음 날 새벽 4시 순희 씨는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좋은 고사리는 깊은 곳에 있었다. 6시간을 헤매며 한 아름 캤을 때 그녀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 며느리 이거 먹고 건강하게 아기 낳아야지. 집에 와서 정성껏 손질하고 데쳐서 무쳤다. 저녁 6시 아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아들 네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며느리였다. 어머니. 며느리의 표정이 어색했다. 그 뒤로 명품 옷을 차려입은 민수가 보였다. 엄마? 왜 또 왔어? 아들아, 고사리 좀 캤어. 며느리 몸에 좋다고 해서.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왜 자꾸 이래요? 아들아, 엄마는 그냥.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지영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시어머니가 자꾸 산남을 들고 오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줄 알래. 그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여보.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지난번에 친구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워했는데. 순희 씨의 손이 떨렸다. 며느리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며느리는 눈을 피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감사하긴 한데.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요. 우리 좀 내버려둬요. 엄마 때문에 우리 부부싸움까지 하고 나 회사에서도 창피해. 동료들이 우리 엄마 아직도 산에서 나물 캔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들아. 엄마가 너 대학 보낸다고. 그러니까. 대학까지 보내놓고 왜 이제 와서 망신을 시켜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창피한데 이제 나물까지 캐서 다니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야. 됐어요, 엄마. 이제 진짜 오지 마세요. 민수는 고사리 봉지를 바닥에 던졌다. 정성껏 묻힌 고사리가 바닥에 흩어졌다. 순희 씨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들아. 그녀의 손이 올라갔다. 짝.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다. 민수는 얼굴을 감싸며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희 씨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뭐? 엄마가 너한테 밥 먹는 방법은 가르쳤는데 사람 되는 법은 안 가르쳤나 보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고사리를 주었다. 이 나물 한 봉지 캐려고. 엄마가 새벽 4시부터 산을 헤맸다. 6시간 동안. 너희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엄마 무릎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서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산 올라가서 나물 캐고. 왜?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손주가 건강했으면 해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근데 너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엄마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인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맞아. 엄마는 가난해. 명품 가방 하나 못 사주는 엄마야. 근데 말이다. 순희 씨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굶어도 넘어겼어. 내가 대학 등록금 없다고 하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 무릎 주사 맞을 돈 아껴서 내 책값 냈어. 엄마. 근데 이제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한 게 창피한 일이 됐니? 순희 씨는 고사리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제 안 올게. 너희 말대로 할게.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없는 사람이야. 엄마. 그게 무슨. 아들아.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는 내가 성공해서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엄마를 버리고 행복해지는 내가. 그게 엄마가 원한 내 모습은 아니었어. 순희 씨는 그날 이후 아들과 연락을 끊었다. 아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수는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웃 할머니가 말했다. 순희 씨? 요즘 보이지도 않더라. 일하러 나갔나 보지. 민수는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으로 갔다. 사장님,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순희 씨? 지난주에 그만뒀어.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지영아,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친구들 의식해서 그렇게 말한 게 어머니 마음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아들아, 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간다. 너희 인생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너희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건강하게 잘 살고 아기도 건강하게 낳아라.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다. 마이너스 엄마가. 민수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다. 에필로그 6개월 후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민수는 문득 눈물이 났다. 지영아, 나 어머니한테 연락 좀 해봐야겠어. 응, 그래요. 어머니도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실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 전화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번호가 없습니다. 민수는 고향으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가 계실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을 이장님이 말했다. 순희? 여기도 안 왔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민수는 어머니가 버린 아들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기를 안고 중얼거렸다. 아가야, 할머니는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할머니가 캐오신 나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빠는 왜 그때 몰랐을까?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어머니도 이 비를 맞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민수는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날 어머니가 들고 오셨던 고사리 봉지가 남아 있었다. 바닥에 떨어졌던 것을 주워 냉동실에 보관해 둔 것이었다. 며느리가 그 고사리로 나물을 무쳤다. 첫 입을 떠서 넣는 순간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맛있어. 어머니가 해주신 거랑 똑같아. 하지만 그 맛을 다시는 어머니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민수를 무너뜨렸다. 어머니는 떠났다. 사랑이 짐이 되었다고 느낀 순간 조용히 아들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엄마의 사랑은 나물 한 봉지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사랑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